안녕하세요. 비뇨의학교실에 신장암을 치료하고 있는 한웅규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장암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. 신장암은 이제 맨 처음에 진단을 받으시거나 조금 관심이 있으면 그 안에 사람의 이름이 서로 다르듯이 이름이 여러 개 서로 다른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신장암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. 투명세포암이 대부분이고요. 한 85% 정도 됩니다. 거의 대부분의 암이 투명세포암으로 이루고 있어서 모든 의사들이 투명세포암에 대한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. 신장은 자기 주먹만한 크기고 원래 명치 등 뒤쪽에 위치한 게 신장인데 그쪽에 보면 신장과 이게 부신 그 위에 꽃갈모자처럼 생긴 부신이 있고 여기 신장이 있습니다. 신장, 여기는 신우, 오줌이 모여서 내려가는, 그 다음에 요간,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, 요 신실질 부분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를 신장암이라고 합니다. 요렇게, 위치는 요 안에 전부 다 위치가 생기고, 주변으로 이렇게 침범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기수, 암은 기수라고 있지 않습니까? 1기, 2기, 3기, 4기. 그처럼 기수를 나누게 됩니다. 이 이외에도 6가지 타입이 더 있습니다. 근데 워낙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소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치료 방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렸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. 그림 잘 그렸으면 아마 의사가 안 됐을 거예요. 다른 데 있었지.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전이 부위를 좀 나타내고 싶어서요.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좀 진행성 신장암이 발견이 되면 머리가 아프거나 뭐 가슴 사진을 찍는데 뭐가 덩어리가 보이거나 뭐 이런 전이 부위의 증상으로 오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이 부위를 좀 알려드리려고요. 대표적인 전이 부위는 1번 폐예요. 폐. 왜 그러냐면 신장은 우리 몸의 피 속에 모든 피를 걸러주는 오줌을 만들어주는 기관이니까 우리 몸의 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계속 선순환됩니다. 지금 여러분의 몸 속에서도 신장 안에 계속 피가 되기 때문에 이 암덩어리가 있으면 피를 타고 온몸을 도는데 필터를 해주는 게 폐예요. 필터를 해주는 게 폐이기 때문에 폐에 다 걸려요. 그래서 그 암세포들이 이 폐 아랫부분에 종기 모여 있어서 이게 진행이 돼서 혈행성, 그러니까 피를 한번 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폐에 걸리는 게 1번입니다. 그래서 폐 전이가 가장 많아요. 그 다음에는 비슷비슷합니다. 그 다음에 간 전이가 보이기도 하고 또 요 주변에 임파절이라는 게 있어요. 임파절은 뭐냐면 병균이나 이런 것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싸우는 그 작전 지휘소 같은 겁니다. 우리 몸에 작전 지휘소들이 곳곳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대장격의 임파절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 대장이 진두지휘를 하에 이렇게 싸우는 건데 거기서 지면 암세포한테 종양 면역이 있는데 그 암세포한테 지면 그 임파절은 먹히는 거예요. 암세포에.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임파절 전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부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곳곳에 있는 뼈, 뇌, 요 부위가 있어요. 안타깝게도 제일 많은 거는 폐고 제일 적은 거는 뇌하고 뼈 부분인데 뇌하고 뼈 부분은 조금 이제 예후가 안 좋고 폐는 예후가 무척 좋습니다. 폐 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 새로운 약제들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격적인 치료를 해서 완치까지 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.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죠. 내가 도대체 내가 왜 신장암에 걸렸어요? 그리고 앞으로는 뭘 조심해야 돼요?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. 정확한 얘기는 모름이 맞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유전자 검사나 현재까지 뭐 우리 미국에서 하고 전 세계적으로 했던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의 유전자
정상 유전자뿐만 아니고 병에 대한 유전자도 검색을 다 해봤는데 뭐가 좀 높다 다르다 뭐 이런 건 했지만 그걸 조작해서 암을 다시 일으키거나 암을 치료하는 데는 아직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게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 게 맞고요. 위험 인자는 알고 있어요, 저희. 뭐냐면 그거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신장암에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게 흡연입니다. 흡연. 그다음에 고혈압. 고혈압이 장기적으로 있으셨던 분들, 가족분들 중에 신장암이 있었던 분들, 그다음에 또 비만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신장 기능도에도 안 좋지만 신장암에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. 또 하나 제가 받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가족력 부분이나 뭐 이런 거에 낭종이에요. 신장 낭종. 신장의 무록. 요거 암이 되나요? 반은 예스, 반은 노예요. 뭐냐면 신장 무록에는 우리가 암으로 갈 무록과 암으로 가지 않을 무록으로 나눌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암으로 가는 무록을 우리가 단계를 나눠서 의사들은 CT를 찍어서 그 단계를 나눠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은 안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일부에서는 신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록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괜찮아요 라기보다는 CT까지 찍어보고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. 이 암은 증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해마다 만 50세 이상서부터 해마다 초음파 검사하세요. 초음파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게 보이면 반드시 CT를 하세요. 초음파는 주관적 검사예요. 주관적 검사. 주관적 검사는 검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잘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조금 놓칠 수 있어요. 작은 사이즈는.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. CT는 좀 더 객관적인 검사입니다. CT도 우리가 보통 화면이 지금 LCD 화면 요즘 울트라 HD 텔레비전 보면 엄청나게 밝고 막 이게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는데 또 옛날 텔레비전 있죠. CRT 모니터 똑같습니다. CT도 약간 옛날 모델이 있고 가장 최신의 모델이 있어서 해상도는 조금 다르지만 그나마 객관적인 검사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. 왜 그러냐면 증상이 아까 없어서 그렇다고 지금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대부분 남자가 많고 나이가 연령이 50세 이상서부터 우리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최근에 제가 수술하거나 진단을 했던 경우에 20대, 30대 분도 계세요. 그래서 본인이 직장 검진에서 할 때 요거 꼭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 젊은 분들 그냥 피 검사하고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우리가 50세 이상서부터는 초음파를 해주고 있지만 그 젊은 분들도 꼭 초음파를 해보시는 거 뭐 1년에 한 번 하라는 거 아니고요. 그래도 한 2, 3년에 한 번씩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증상이 생기면 사실 3기 이상입니다. 암은 1기, 2기, 3기, 4기로 나눠지지 않았어요? 근데 4기는 완치가 안 돼요. 이것 때문에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커요. 정확히 얘기하자면 85% 정도 나쁜 일, 뭐 고생도 하시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시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. 4기는. 3기까지는 저희가 공격적인 치료를 통해서 또 요즘 새로 나온 약제를 통해서 많이 치료가 가능한데 3기서부터 증상이 나타나요. 혈뇨하고요. 오줌에 피 나오면 가만히 안 있겠죠. 병원에 오실 거예요. 근데 안타깝게도 3기예요. 3기 이상이죠. 그 다음에 여기서 몸이 좀 마르신 분들은 뭔가 만져져요. 여기 옆구리에. 약간 만져져서 이거 뭐 변비인가? 이렇게 해서 만져보면 대변을 봤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경우. 그냥 종괴 만져지는 종괴. 양측 측복부에서 만져지는 종괴. 그 다음에 측복통. 근데 이게 측복통은 요거는 뭐 결석이 있어도 생기는 거라서 뭐
아주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에요. 그래서 측복통이 있으면 검사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결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염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한번 뭐 낭종이 될 수도 있고요. 무록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검사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장암은 아주 특이한 증상이 있어요. 뭐냐면 얘는 하나의 살아서 우리 몸을 조금 이제 건드리는 그런 암이에요. 신장암에서는 자체로 신장암에서 한 20%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진행성 신장암입니다. 초기 신장암은 이런 증상이 없고요. 자체로 호르몬이 나와요. 호르몬이 나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좀 특이한 일을 벌입니다. 몸속에 칼슘을 갑자기 높여요. 칼슘을. 그래서 피 검사해 보면 칼슘이 단독으로 너무 뛰어 있는 사람들. 원인을 몰라요. 혈액내과 가셔도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유달리 적혈구가 높은 분들도 계시고요. 요거는 이제 저희가 검사하면 분명히 영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알긴 압니다. 또 하나는 혈소판 같은 게 높기도 해요. 이게 몸속에 이제 이건 피 검사를 해야 됩니다. 요거는 우리가 피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뭔가 하나가 단독으로 높아지면 반드시 영상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꼭 받으셔야 돼요.